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일단 숨고르기인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새벽에 아마 12월 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또 오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특사본했다는 이슈, 이게 또 오늘 국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도 같은데요. 저희 일발장전은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하지만 종목 속에 투자 전략, 뉴스, 다양한 시장의 이야기까지도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 네. 12월 FOMC 발표 D-1, 오늘은 어느로 일발 나갈까요? 사실 이제 금리는 뭐 동결될 인하될 25bp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점도표. 네. 점도표가 이제 몇 회 정도로 나올 찍냐. 것이냐. 그 네. 부분이 이제 약간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작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12월 점도표가 과연 올해 맞았느냐. 네. 전혀 안 맞거든요. 계속 바꾸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고, 오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거든요. 네. 전월 대비 0.7%, 뭐 자동차 소비가 좀 늘어나고,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좋은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물가가 더 올라갈 네. 테니까 미국의 이제 소비자들이 미리 좀 비싼 사재기했다. 것들을 네. 미리 좀 네. 산다. 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좀 있고, 또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있었으니까 있었죠. 뭐 그 부분에 이제 영향이 좀 있었다고. 소매 판매 소비가 워낙 좀 좋으니까 금리 인하 또 속도 조절.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 있으니까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네. 그래서 이제 점도표상 한 2회에서 3회 정도 내년에 3회면 좋겠는데. 네, 3회면 좋은데 네, 2회면 2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네. 또 부정적인 이제 반응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 증시는 지수는 좀 쉬어가고, 네. 종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 오늘 사상 최고가. 그리고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 네. 오늘 또 퀀텀 컴퓨팅이 또 50% 폭등했고요. 리게티 컴퓨팅도 또 장 막판에 거의 한두 시간 남겨놓고 거의 뭐 30% 넘게 또 폭등이. 아니, 퀀텀은 어제 한 60% 네, 올랐잖아요. 어제 60%, 오늘 50%. 네. 근데 뭐 요즘에 미국 장 보니까 오늘 장중에 10배 넘게 오른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하루 만에. 뭐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네. 종목 장세로 시장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을 향하냐. 한번 골라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도 저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 하나를 소개를 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간에는 뭐 요 종목 처음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오, 종목을 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밤에 이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또 폭등세를 이어갔는데 예. 어제 우리 시장은 또 양자 종목들이 조금 쉬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미국장 랠리에 이제 편승해서 반등이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다만 이제 전체 큰 틀 섹터 전략으로 이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좀 강한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제 장 막판에 솔트룩스가 거의 뭐 장중 고가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한 8% 정도 상승을 했고, 솔트룩도 올라가면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도 같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핵심은 또 AI 소프트웨어다.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대응을 좀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AI 이제 언어, 영상, 뭐 음성 분석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테크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AI 검색이나 챗봇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국내 이제 한 2,500여 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에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객 저변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제 또 확대가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2대 주주가 네. SK텔레콤이에요. 지분 20% 정도를 이제 네.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다 보니까 SK텔레콤의 AI 비서 ADAT, 네. 요거 뭐 광고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ADAT을 개발을 할 때 파트너사로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한 회사가 바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조금 재밌는 게 3대 주주가 누구냐? 한국항공우주예요. 오, 짱짱하네요. 갑자기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네. 네. 방산 기업인 한국항공우주가 왜 지분을 7%나 넘게 예. 들고 있을까? 이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를 한번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한번 설명드려보면, 원래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정부 공공기관 쪽 이제 수주를 많이 하는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방위사업청이라든지 예. 이 국방부 쪽의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왜 이제 국방부, 방위사업청, 육군항공사령부 이런 이제 군 부대들 네. 혹은 이제 방위 사업과 관련된 이제 매출이 좀 많으냐를 이제 한번 따져보니까
결국 이 AI 사업을 이제 국방 사업에서도 이제 결합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코난 와처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이 코난 와처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가지고 전투 장비 인식이라든지 상황별로 이제 최적 화력을 이제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드론과 연동시키는 이런 이제 작업까지를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실제로 AI 파일럿 무인기 개발 업체로 국내 유일하게 선정이 된 회사가 코난 테크놀로지예요. 머스크 관련주네요. 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예. 그 정부 효율부 이제 수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국방비 줄이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F-35 기기 뭐 깡통이다 깡통이다. 뭐 예. 이런 얘기까지 예. 했고 무인기, 드론 예.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시장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실제로 11월 달에 요 발표가 나오면서 AI 파일럿 무인기 사업으로 이제 개발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AI 방산 분야의 그 독보적인 이제 지위를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좀 알려줬고 그러면서 그날 한 20% 가까이 급등세가 한번 나왔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앨런 머스크 이슈가 이제 다시 부각됐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이제 드론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될 때 코난 테크놀로지가 시장에 또 중심에 좀 서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본업은 이 AI 소프트웨어 네. 사업인데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왔는데 수주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은데 네. 수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좀 늘어나고 있고 주요 이제 매출 품목이 멀티모달 CPL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게 코난 와처. 아까 이 코난 네, 와처를 와처. 가지고 네. 국방 사업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AI 챗봇 서비스 코난 챗봇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주를 좀 확대해 가면서 내년에는 또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 네. 그리고 이제 정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사실 주가를 좀 들어올리는 또 그 결정적인 또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내년부터 또 온 디바이스 AI가 또 네. 이슈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그래도 브로드컴 덕분에 막 에이징랜드라든지 네, 자랑 가온칩스, 테크놀로지, 네. 뭐 가온칩스 네.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다시 조금 부활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온 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에 맞춰서 또 키오스크하고 요 AI하고 또 결합을 해가지고요. 그렇겠죠. 키오스크에 AI 에이전트를 탑재하는 정부 이제 프로젝트를 또 국책 과제를 코난 테크놀로지가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도 모멘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AI 이제 드론 이제 사업 네. 이제 국내 유일하게 이제 인증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2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단기 고점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이 좀 제법 강하게 좀 들어왔었죠.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코스닥 지수 반등과 함께 이제 꾸물꾸물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조금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사실 그때 20% 급등하기 딱 직전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이제 조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저께 막판에 솔트룩스도 한번 차트 보여드릴게요. 힘냈죠. 마지막에 네. 이렇게 이제 종가 관리가 잘 네. 되면서 주가가 이제 딱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는 테슬라하고 양자가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AI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강하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한번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6,000원 딱 일단 직전 고점까지 한번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고 요거 뚫으면 뭐 3만 원 정도까지는 좋아요. 상방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저는 항상 코난 테크놀로지를 볼 때마다 코난이 확 들어옵니다. 네. 네, 코난이라는 만화를 미래소년 코난. 네, 미래소년 코난이어서 아, 그 코난인가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포인트들이 많네요. SK텔레콤이 2대 주주, 네. 한국항공우주가 3대 삼대 주주라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멀티모달이잖아요.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제 다 해야 되는 이게 이제 AI 비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코난 와처라는 또 이 멀티모달의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이게 드론에도 가죠. 왜냐하면 드론도 보고 맞습니다. 예, 듣고 어제 다 저희가 해야 말씀드렸던 되니까. 것처럼 드론이 그래요. 어차피 말 그대로 무인기이기 네. 때문에 명령 나중에는 받아야죠. AI 로직으로 이제 작동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쪽이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취재하는 무인 사업, 드론 사업과도 또 맞물려 있는 고구석도 있다라는 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가 나왔거든요. 준호 매니저 네. 붙이기 종목이 있다면은 저도 이제 결국에 이제 머스크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또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같이 좀 네. 맞물릴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폴라리스 AI라는 기업, 네. AI 솔루션 기업을 좀 네. 말씀드릴 텐데
AI 이제 솔루션 기업들도 계속 좀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뭐 이스소프트, 또 SP 소프트, 한국어 컴퓨터, 폴라리스 AI도 반드시 다음 차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와 AI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네. 기업인데, 요 기업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으로도 같이 좀 맞물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거기서 생성형 AI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이버 클라우드와 MSP 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자 사업 계약을 맺은 기업이 바로 폴라리스 AI고, 폴라리스 AI가 자체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뿐만 아니라 열차 무선 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같이 좀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주가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어제 좀 장중에 좀 변동성이 나오긴 네. 했는데요. 저는 충분히 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AI 솔루션의 어떤 이제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같이 맞물린다고 했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이었던 4,000원 라인 때도 가볍게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폴라리스 AI를 좀 아주 붙이기 종목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폴라리스 AI가 항상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떡하니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뜬금없이 폴라리스 AI가 있는데 네이버와 같이 맞습니다. 이제 연계를 하게 되면서 협업한 것도 있었고, 예. 또 자체적으로도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갑니까? 재난안전통신망뿐만 예. 아니라 열차 무선 통신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 보니까 또 자체적인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기도 하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가 거기에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 철도 통신도 있고요. 맞습니다. 재난 통신. 통신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담당하는 거고요. 아, 우리 아까 그 셀바스 AI하고 솔트룩스 나왔으니까 네네. 음성 AI도 한번 네. 정리해보고 가세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헷갈려요. 이소프트, 에소프트 네, 있고 맞습니다. 솔트룩스 있고 해서 한번 정리를 그래서 하세요. 이제 거의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기업들의 좀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챗GPT 같은 이런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으로 이제 나아가는 기업. 검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소프트하게 말 그대로 이제 AI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을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들을 구동할 때 이제 필요한 도구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렇죠. 기업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솔트룩스는 그 둘 다 하는 기업이에요. 예. 거대 언어 모델까지 이제 하고, 개발을 하고, 그 듣고. 루시아라는 네. 거 가지고 해외 진출 이제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말씀해줬던 것처럼 지금 AI 이제 음성 인식,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AI 검색 엔진까지 이제 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테소프트하고 가장 좀 비슷한 유형의 이제 기업이고, 최근에 뭐 이제 인터넷 뭐 전문 기업 분석 기관에서 솔트룩스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 생성형 AI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뭐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발하고 있는 여러 이제 플랫폼들의 또 AI 확장성,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뭐 솔트룩스가 충분히 또 이스테소프트를 좀 따라갈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셀바스 AI는 그야말로 아예 기업의 시작 자체가 이제 음성 인식에서 인식이에요.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 드론도 마찬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무인 자동차,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사람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거는 좀 없죠. 재미없잖아요. 네. 그냥 내가 막 책 보다가 게임하다가 말로 그냥 AI 비서한테 모든 이제 작동을 다 시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지하는, 그러니까 해독하고 감지하는 정확도가 얼마나 빠르냐. 우리가 처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티맵에서 음성 인식 기능이 됐을 때 예. 못 알아듣잖아요.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곳이 막 자꾸 근데, 나오고 뭐 예.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반응률이 굉장히 높아지다 높아요. 보니까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음성으로 이제 어디 딱 얘기하면 네. 바로 이제 매핑이 뜨는 네. 그런 이제 기능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음성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확장되면 나중에 이제 AI 더빙이라든지 네. 동영상에도 이제 AI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이 추가가 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감안하면 솔트룩스와 셀바스 AI 네. 이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아마 지금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 쪽으로 많이들 가신 것 같아요. 질문들이 계속 오게 되는데, 루닛 쪽에 질문들이 좀 오고 있거든요. YS 차님이 루닛은 수익률이 110%가 나왔습니다. 언제 매도합니까요? 해주신 분도 있고, 또 그렇죠. 미샤님이 어제 시간에 루닛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유상 증자설이 높고요. 이거 남포동님도 루닛이 어제 종가에서 힘있게 상승했다가 단일가에서 뭐 5% 마이너스 4% 진단 이후. 자, 루닛 네. 일단 준호매죠? 네, 루닛 어제 시간에서 한 4% 정도 이제 네. 하락이 나와줬고요. 이제 뭐
시간 외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유증설에 대한 설이, 어떤 부분. 네. 왜냐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루닉 같은 경우는 유증 또는 대규모 시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일단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뜨고 보고 놀란다고 일단 루닉 자체 이제 주주분들은 네. 약간 유증이나 또 그리고 이제 대규모 시비 발행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성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이제 변동성만 나와도 아 이거 유증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국장의 특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유증설이 돌지 네.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를 찾아봐도 루닛에 대한 악재는 좀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뭐 실제로 이게 유증을 할지 또 시비를 발행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어제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출회되면서 또 시간 내에서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는 도대체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수급이다. 네. 이건 유증설이 돌았나 보다라는 네네. 이제 그런 설이 확산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루닛의 어떤 흐름들을 본다고 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도 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리고 암 조기 진단 관련해서 사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또 기업이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최근에 영상 학회에서도 관련된 이제 그 부분들을 많이 선보였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향후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지금 행정부에서도 결국 이제 백신 회의론자가 이번에 지명이 되면서 오히려 또 이제 AI 어떤 영상 의료 진단 기기 업체들이나 AI 신약 기업들이 충분히 저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시간 외에서 그냥 유증설로 인해서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왔더라면 이게 아니라고 했을 땐 다시 급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건 지나친 어떤 이제 우려감이 시간 내에서 반영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니스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과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장 초반에 조정이 나와지면 조정 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설이면 설로 좀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높게 보고 있어서 이미 유증을 한번 한 차례 했던 좋습니다. 부분이 맞아요.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저는 추가 유증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메이커리 님도 방금 준호 매니저 의견을 얘기했어요. 작년에 이미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2천억을 조달을 했습니다. 자, 설일 것 같아요. 성공했으니 괜찮을 듯해요. 이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호호 님도 종목에 이상 없으면 뭐 시장 오르면 오를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루닛 하면은 김영민 매니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금 8만 원대였는데 뭐 6만 원, 7만 원대가 아니라 4만 원대 이미 루닛을 저희 일발에서 편입을 시켜서 아무도 없었을 때요. 그때의 한 따블을 지금 110%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YS 차님도 그때 들어가셔서 지금 110%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되니까 루닛 지금 이제 유상 증자 설은 그 누구도 또 모르는 거기는 한데 대응 전략 한번 볼까요? 네, 뭐 유증과 어제 이제 장 막판에 루닛이 마지막에 좀 제법 또 강하게 고점을 좀 높이면서 해줬다가. 상승을 좀 하다가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네. 또 변동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유증설은 뭐 회사밖에 모르잖아요. 이번에 또 최근에 또 이수페타시스 막 예. 이런 또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네. 유증 이슈 제외하고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첫 번째가 AI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IRA. 뜬금없이 IRA가 왜 나오느냐? IRA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IRA 기조 자체가 이제 크게 좀 바뀔 수 있다.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약 개발의 문턱이 이제 낮춰지고 그러니까 FDA를 이제 네네. 대대적으로 혁신하게 될 거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하니까 그 부분에 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키워드가 사실은 이제 GLP-1 네. 비만 치료제. 이것도 이제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어쨌든 첫 번째 키워드가 AI라는 거거든요. 네. 그 AI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가장 주목받을 기업이 또 루닛이에요. 네. 네. 암 진단, 네. 뭐 유방암 진단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형암으로 이제 적응증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을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게 암을 정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걸 네. 기업이 이제 실제 솔선수범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루닛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업 내용 자체는 뭐 말씀드렸던 다 것처럼 아시고요. 뭐 전혀 네.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익절 가격 정도 한 77,000원, 78,000원 그 정도 라인만 좀 잡아 놓으시고 만약에 뭐 유증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부각되면 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수익 많이 나고 계신 분들은 익절 라인만 좀 잘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만 7천 원 정도 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8만 원대죠? 네. 네, 8만 3천 원대 정도인데 7만 7천 원이면은 물론 이제 아마 뭐 최고로 110%, 120%의 그 기억도 있겠지만은 또 자를 때는 맞습니다. 익절은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챙기는 게 중요하니까. 또 뭐 네. 악재가 나와서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네. 수익 챙겼다가 그렇죠. 조정이 이제 끝날 무렵에 또 들어가면 네.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루닛은 내년까지 계속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 이제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익절 라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7,000. 우리 리뷰를 SY 스틸텍 주노 매니저로 할 텐데 그동안에 일론 머스크를 끝까지 따라잡았잖아요. 주노 매니저. 맞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SY 스틸텍 하면서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로이터 통신이 우크라 특사 얘기 나오면서 이거 또 오늘 뭔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예. 내년 1월에 예. 보내겠다. 네. 1월에 보낸다라는 거는 이제 취임식 전에 좀 일단락 짓겠다. 세팅. 예, 마무리 네. 짓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아니면 또 진짜 취임과 동시에 24시간 24시간 내에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종전시키면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벨 평화상은 상을? 이번에는 네, 충분히 그 야심을 드러내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김정은과의 만남도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지고 왜? 있어요. 북한 얘기 엄청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빅딜까지는 아니어도 만남이 성사되고 약간의 또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관계가 좀 개선되는 시그널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의 이제 노벨 평화상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고 또 우크라이나 이제 막강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종전시켜 버린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동맹국한테도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이 경쟁 무기나 다른 이제 뭐 패권 전쟁에서도 충분히 좀 이제 비교 우위에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종전에 정말 힘쓰고 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SY 스틸텍 또 SG 뭐 네. 대동 관련된 기업들을 좀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냉정하게? 국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직접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조금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많이 재정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우크라이나에서 직접적으로 요청을 받은 모듈러 주택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모듈러 주택이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 또 네. 그리고 가장 먼저 집과 학교 그리고 또 이제 병원이 빨리 설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SY 스틸텍 데크 플레이트를 생산하는데요. 그게 이제 모듈러 공장의 핵심 또 기자재다 보니까 결국 SY 스틸텍이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 모회사인 SY도 이미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는 이력이 있고요. 또 응압 병실을 코로나 때도 대량으로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친하네요. 맞습니다. SY 모회사가 네, SY고 모회사가. 네, SY 맞습니다. 계열이. 그래서 네. SY가 한 9개 계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데크 플레이트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SY 스틸텍이니까 네. 최근에 주가 탄력 뜨면은 그래도 SY 스틸텍이 더 가볍게 좀 움직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핵심 수혜주는 SY 스틸텍과 그리고 도로복구 사업에 뛰어든 아스콘 기업인 SG. 이 두 기업이 그래도 탄력도 면에선 가장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이게 더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뭐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현대 에버다임 같은 대표적인 대기업 기업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SY 스틸텍을 기준을 잡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년 취임식까지는 그래도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와지면 조정식 매수의 관점으로 또 직전 고조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계속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가 한 3종목으로 포트를 짠다. 왜냐면 네. 이제 이게 또 로이터 보도여가지고 요즘에 로이터가 진짜 좀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무슨 세력이랑 연관됐나? 로이터 거는 백발백중이거든요. 오늘 한번 또 우크라이나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뭘로 짜볼까요? 한 3-4개로 짠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네, 종목들로. 재건으로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G, 네, 네, SG 그리고 가고. 또 이제 SY 스틸텍, 네. 그리고 최근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졌던 대동기업, 네, 요 정도 대동 기어로. 네, 대동기업 기업. 이렇게 해서 세 종목으로 한번 네. 포트를 구성하지 않을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자, 영민 매니저 리뷰를 가볼 텐데 영민 매니저 혹시 뭐 우크라이나 제 생각은 오히려 차라리 우크라이나 재건이 남북 경협까지도 이거 가지도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오늘.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네. 효성 OMB 같은 이런 그러니까요. 또 비료, 사료 예. 만드는 기업까지 좀 그래서, 움직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또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지만 남북 경협은 또 약간 정치 테마 이슈도 같이 그쵸. 좀 있다 보니까 예.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은 뭐 중소형주 중에서는 준호 매니저가 지금 얘기해 주신 뭐 그런 종목들 도 보시면 있고. 될 것 같고 뭐 좀 큰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많이 언급드렸던 뭐 현대 로템, 로템. 뭐 요 정도 네. 추가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또 약간 이게 핀트가 넘어지면은 남북 경협까지도 오늘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이게 꼭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로이터의 우크라이나 특사 보도까지 짚어봤고요. 자, 나이백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나이백 쪽. 예. 요즘에 진짜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뜨문뜨문 네.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난주에 딱 말씀드렸던 이제 나이백이 지난주 13일이니까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네. 종목이죠. 어저께 장중에 20%가 넘게 이제 급등이 좀 나오면서 어쨌든 어제는 또 뭐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았어요. 네. 반도체 쪽에서는 브로드컴 이슈로 베이징랜드라든지 자람 테크놀로지 저희가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몇몇 꼽아드렸었는데 그 종목들이 어저께 다 급등이 이제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이슈가 됐었던 게 어저께 인벤티지 랩이 상한가까지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벤티지 랩이 어제 이제 상한가 간 이유는 이제 전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펩트론이라는 이제 전조. 이게 펩트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라이 릴리하고 이제 펩트론이 이제 파트너십 체결을 한 해 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잖아요. 그 이슈 때문에 실제로 이미 지난주에 펩트론이 한번 상한가까지 이제 간 상태에서 어저께 이제 인벤티지 랩이 어떤 이슈가 이제 터졌냐면 제조 설비에 이제 원천 특허를 네. 취득을 했다. 원천 특허를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1개월 이제 장기약물 지속 이제 플랫폼으로 맞아요. 제조 설비 이제 원천 특허를 이제 취득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라이 릴리는 지금 펩트론이랑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인벤티지 랩은 그러면 위고비 만드는 이제 노보 노디스크하고 뭔가 하지 네, 않을까 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어제 인벤티지 랩이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백이 또 54조 원 규모 시장에 차세대 비만 치료제 정부 이제 공공기관 이제 주간 사업자로 예. 선정이 좀 되면서 어저께 나이백이 20% 넘게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지금 GLP-1 유사체를 가지고 체중을 이제 감량시키는 게 치료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이제 2중 기전, 3중 기전으로 이제 막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식욕을 억제시키는 기능과 몸속에 축적되는 지방을 이제 직접 제거하는 거, 그거까지 이제 같이 하는 게 이제 이중기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지방만 이제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근손실이 같이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백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이 근손실은 없이 지방만 이제 줄여주는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면서 정부 이제 공공 사업자, 주간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나이백은 지난번에 이제 기업 설명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NIPP, TPP 요 네.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로는 또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로까지도 확장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이 비만 치료제 이슈와 그리고 어저께 이제 막 큐로셀 같은 이런 기업들 네. 급등하는 거 보면 세포 치료제 요즘에 이제 메디포스트라든지 코아스텐 캐몬 그다음에 이제 큐로셀 이런 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 섹터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와 그다음에 이제 세포 세포 치료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오늘도 저는 뭐 나이백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치세가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계속 좀 주목을 좀 해보시고 어쨌든 나이백은 목표가를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로 네. 목표가를 이제 조금 더 높여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비만을 그냥 미용, 뭐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는데 요즘 보니까 건강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 네. 나이백도 공공기관 네, 프로젝트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특히 일론 머스크가 미국 사람들이 살만 빼도 비만만 치료돼도 건강해진다. 뭐 이제 요 발언을 되게 또 비만에도 진심이다. 진짜 이렇게 공공기관 프로젝트까지도 또 있다라는 점도 이제 함께 봐야 될 것 같고. 자, 영민 매니저 질문이 또 많은 것이 네. 역시 저도 예상을 했는데 유한양행주입니다. 어제 네네네. CRL을 받았었죠. 이 서한, 그러니까 보완해라라는 요구 서한을 받아 여기 랜드스카이님이요. 영민하신 영민 매니저님 유한양행 리브리반트 SC가 CRL 받았죠. 보완 요구 충족까지는 반등 없을 것 같습니다.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할까요? 해주셨는데. 아니, 항상 요 요거- 대목에서 또 그래요. 예. 저는 요게 예, 이제 그쵸. 왜 자꾸 다들 악재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CRL은 이제 보안 요구 서한인데요. 실제로 이제 제조 설비에 이제 보고 네. 이제 요구가 나온 거거든요. 보안 요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브리반트는 이미 FDA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에요. 네. 면역 치료제고 그걸 지금 SC 바꾸는 제형으로 거. 바꾸잖아요. 네. 그 제형을 바꾸는 공정에서 이제 보안 서한을 이제 받은 거지. 리브리반트 SC 제형이 약물의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안 서류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의약품을 생산할 때 그 제조 설비에 대한 부분들 뭐 보안 요청을 받고 그걸 수정하고 이거는 너무 일상적인 이제 네. 또 활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실제로 연말까지 리브리반트 SC 제형이 미국 FDA 지금 패스트 트랙이 지금 태워져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빠르게 좀 승인이 될 걸로 기대를 좀 했었는데 어쨌든 CRL이 나왔으니까 예.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보완하면 이제 일정은 조금 미뤄질 수 있겠죠. 뭐 한두 달 정도 일정은 미뤄질 수 있겠으나 리브리반티 SC 제형 자체가 뭐
약물의 이제 안전성이나 유효성 자체에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전혀 큰 틀에서는 이제 달라지는 게 없다. 결국은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SC 이 팔로마 3 요 병용요법에 대한 FDA 이제 승인이 떨어진다. 뭐 곧 떨어지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해야 결국 유한양행 이제 렉라자 매출에 대한 로열티도 네. 이제 늘어날 걸로 이제 기대를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보안 요구 서한 자체는 뭐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큰 틀에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에서 뭐 어련히 또 알아서 네. 생산 설비에 대한 네. 이제 보안을 또, 네. 또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뭐 좀 시간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지. 큰 틀에 있어서 뭐 임상을 진행하는 것과 또 임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이번에 CR을 받은 거요. 이제 보안 요구 서한을 받게 된 부분은 그 약효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를 자체죠. 예, 그 정맥 주사를 네. 리브리반트를 그때 제조 설비에 대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알테오젠하고 예. 같이 했으면 좋았을 예. 텐데 그렇죠? 네? 알테오젠하고 같이 했으면 네. 뭐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네. 제조 설비상의 이제 보안 요구를 이제 받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좀 충분히 있죠. 그러면 유한양행. 이제 존슨앤존슨의 이제 자회사 얀센과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하니까. 거고 유한양행은 이미 이제 개발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을 수백억씩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이제 곧 뭐 승인이 될 거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제 승인이 될 거기 네. 때문에 승인이 될 때마다 돈 성공에 대한 들어옵니다. 마일스톤을 이제 받게 네. 되는 그게 이제 최소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네. 되거든요. 그 금액들을 이제 계속 수령하게 될 거기 때문에 뭐 자금력에 있어서는 뭐 유한양행 그리고 유한양행 또 본업이 있잖아요. 본업이 이제 의약품들을 잘 이제 팔리잖아요. 판매하는 또 본업이 네. 있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은 사실 뭐 재무적인 이제 구조와 관련해서는 자꾸 이제 아마 유상증자 이런 그겁니다. 이제 지금 또 바로 때문에 그거예요. 질문하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왜냐면 설비 늘리면 또 유증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야? 이거 국장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걱정 많이 하세요. 네, 유한양행은 뭐 전혀 이제 그런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한양행까지 저희가 바이오도 했고요. JP모건 헬스케어는 앞서 영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저희가 개장 때도 또 헬스케어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SOS랩 또 퓨런티어 이제 싹 다 한번 떠나 보내줘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리는 와중에 테슬라는 또 갑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질문에서 예. 또 퓨런티어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요라고 네. 했는데 제가 당연하죠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또 시간외에서 4.3% 그리고 SOL앱이 시간외에서 4.4% 정도 이제 상승이 나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내 이제 자율주행 기업들의 장점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그게 기업이 어느 기업이냐에 따라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다 같이 움직인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스위스도 내년 3월부터 지정도로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네. 좀 발표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또 이제 유일한 또 이제 테슬라의 유일한 어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웨이모가 웨이모. 네. 처음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도쿄에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범 운행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한 4% 내외의 상승 흐름이 소폭 나와줬는데 결국 이제 퓨런티어와 또 SOS랩 같은 경우는 국내를 가장 대표하는 이제 자율주행 핵심 기업이다. 양대 산맥이죠. 맞습니다. 퓨런티어는 테슬라에도 이제 공급되고 있는 카메라 모듈도 거의 독점으로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조립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SOS랩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를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라이다가 됐던 카메라가 됐던 결국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된다고 했을 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같이 동반 수혜를 받는다. 저는 대장은 퓨런티어라 여전히 보고 있고요. 네. 우리 이등주는 SOS랩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3등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잠시 후에 제가 일반 전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결국 이제 SOS랩은 또 이제 라이다, 또 카메라, 또 레이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또 이제 첨단 산업의 가장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론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그 센서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AMR, 뭐 물류 이동 로봇에도 당연히 공급되고 방산에도 뭐 우주 항공에도 다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센서의 수요는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퓨런티어와 SOS랩이 가장 기준이고 또 그리고 이제 SOS랩은 약간 현대 쪽으로 그리고 이제 퓨런티어는 테슬라에 특히 최근에 테슬라가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네. 있는 것도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025년도에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장 개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미 뭐 트럼프 이제 행정부에서도 이제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왔을 때 바로 당국에 보고하는 규제도 좀 철폐하겠다,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3건에서 한 5건 정도의 자율주행 관련된 큰 어떤 긍정적인 보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에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스에도 3월부터 지정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했고 또 웨이모가 또 도쿄에 진출하는 것도 있고요. 또 외적으로도 또 이제 중국
당국의 또 승인도 앞두고 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FSD 관련해서 버전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썰king. 계속 나와주고 네. 있는 상태라서 목표 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뭐 그래서 뭐 $600, $650까지도 제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상승과 함께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SOS랩도 조금 더 목표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SOS랩 같은 경우는 이제 11% 정도 수익 중이고 시간에 4% 떴는데 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네. 12,000원 라인대까지 일단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S랩도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리뷰하면서 퓨런티어도 아직 떠나보낼 때는 아니다.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발인데 일발도 또 자율주행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일발장전에서 3등주까지는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퓨런티어와 SOS랩이 그냥 높아서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3등주로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오늘 네.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예. 일단 뭐 스마트 레이더 같은 경우는 4D 이미지 레이더 솔루션 또 센서를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기술력은 거의 라이다와 비슷해요. 네. 근데 라이다보다 가격이 또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4D 이미지 레이더 센서가 앞으로도 공급량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고 있고 구글 이제 웨이모가 또 이제 일본 도쿄에서 내년부터 이제 시범 운행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뭐 그랬을 때 웨이모도 지금 테슬라의 또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좀 자율주행 관련된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고요. 지금 양대 산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 근데 대량 양산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테슬라를 따라갈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그렇겠죠. 이미 구글 네. CEO도 업계 선도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월가에서는 여전히 약간 테슬라에 대해서 좀 이제 반감적인 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 구글 웨이모가 자율주행의 최고라고 하지만 먼저 했고. 네, 네. 정작 구글의 CEO는 네, 자율주행의 선도 기업은 테슬라다라고 좀 언급을 네. 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장 개화에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선도적인 지위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그래도 테슬라 향 관련된 종목으로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과거에 테슬라의 인캐빈 센서를 이제 공급했던 이력이 있어요. 인캐빈 센서가 차량 실내에 있는 센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향후에도 테슬라의 인캐빈 센서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를 또 이제 아마존 또 차세대 드론용 그 레이더 납품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이 장거리 배송 서비스에 미국 연방 항공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의 배송용 드론 레이더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또 실질적으로 드론 관련된 수혜 섹터를 부각될 수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국방, 방위 산업 쪽으로도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물류 배송뿐만 아니라 그 드론 사업이 다시 한번 이제 국방이나 또 방위 산업 쪽으로 확장된다고 했을 때 결국 그러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아마존에 이제 레이더 센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드론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최근에 농기계도 다 자율주행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농기계는 물론이고 에이다스용 특수 차량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도 레이더 센서의 또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율주행 차에서는 레벨 3 이상부터 전방과 측방에 레이더 센서가 이제 공급되기 때문에 결국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레이더 센서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은 거의 전 담보가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퓨런티어와 그리고 SOS이 라이다고요. 그리고 이제 퓨런티어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레이다에서는 가장 대장주는 스마트 레이더고 드론 관련된 모멘터까지 같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3등주까지는 간다. 네. SOS랩. 이제 앞단은 퓨런티어. 퓨런티어. 퓨런티어는 카메라의 눈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 SOS랩은 좀 크게 보면 라이다. 구글 네, 라이다, 맞습니다. 이 네. 구글 웨이모 쪽 라인이고 맞아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레이다인데 네. 4D입니다. 4D 맞아요. 이미지 레이다, 이미징 레이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드론도 맞습니다. 카메라로만 아니라 라이다도 맞아요. 쏴야죠. 맞아요. 그래야 라이다, 더 레이더. 정확히 하죠. 맞습니다. 레이더 쏴서 가는 것이. 맞아요. 예, 그래서 우주, 항공, 방위 산업까지 다 확장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레이다 하면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네. 가격 조작 보도록 할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였던 1,450원을 일단 1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3,000원. 저는 직전 고점은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직전 고점 부근대를 일단 13,000원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손절 라이드는 8,9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갖습니다. 또 이게 보니까 한켠으로는 아마존 장거리 배송이잖아요. 아, 네. 우리 배달, 우리 맞습니다. 예, 로켓맨 분들 또 로보택시 나오면서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또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함께 하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요 드론 서비스도 한번 봤고요. 붙이기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네. 관련된 종목들은 어찌 보면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완성하기 위한 어찌 보면 그 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부분들이라고 그렇죠. 이제 보시면 되고, 그걸 이제 자동차 안으로 조금 들어오면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예전에 이제 애플이 지금은 이제 애플카 프로젝트를 뭐 포기했죠. 포기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중단했다. 네. 언젠간 또 다시 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또 이 자율주행 시장을 이제 또 개화를 시키고 나면 애플은 뭐 여러분들이 다들 스마트폰 팔고 이런 하드웨어 회사라고 네. 알고 계시지만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실제로 애플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네.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애플도 이 사업을 절대로 저는 포기하진 않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애플카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 그냥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애플카 이슈 부각됐을 때 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혹은 이제 스마트카 네. 이런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붙이는 인포뱅크. 종목으로 인포뱅크 실제로 네. 최근에 자율주행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인포뱅크도 어영부영 뭐 한 6,000원대에서 지금 한 8,000원대까지 주가가 예. 지금 올라오고 그래요?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제 요게 이제 확장됐을 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까지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 그리고 혹여나 그냥 저의 뇌피셜로 네네. 어쨌든 지금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자율주행 시장이 곧 개화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애플도 뭔가 다시 시작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 인포뱅크 같은 기업이 굉장히 좀 크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붙이는 네. 종목으로는 인포뱅크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자율주행의 주행 말고 일단 자율주행하면 차 안에 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뭘 하겠습니까? 뭐 다 하겠죠. 네. 영화 보고 주문하고 뭐 했을 때 그 전장 소프트웨어 관련한 인포뱅크까지 저희가 붙이기로 봤습니다. 자, 저희 일발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자,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또 양자 관련해 가지고 좀 이어지는지 봐야 네. 되겠고요. 두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